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6학년 1학기 1단원, 소단원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0쪽을 펴시고요. 공책도 준비해주세요. 자, 교과서 40쪽부터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에 반해서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자, 여러 친구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는 의견이죠.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제비뽑기에서 자리 정하면 재밌을 것 같아. 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는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 하나쯤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학급회의, 우리가 학교에서 자주 했었던 그 학급회의도 생활 속 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영인에 반해서는 학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을 시작하는데요. 자, 어떤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만 항상 일찍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다른 의견을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의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즉 키가 큰 친구는 뒤에 앉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받아칩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 정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럼 키 큰 친구들은 맨날 앞에 앉고 싶어도 뒤에만 앉아야 되니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다른 생각을 또 제기했죠. 그리고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키가 크다는 이유로 뒤에 앉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 친구도 키 순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네요. 다음, 그러면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게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키가 커도 앞에 앉을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해결책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정리합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우선 정하고 그 다음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이제 나름대로 여러 의견들을 중간점을 찾는 거죠. 키 순서로 정하는 건 정하되, 왜냐면 키가 큰 친구들이 앞에 있어버리면 작은 친구들은 뒤에서 안 보이는 게 맞긴 맞으니까 정한 다음 대신 맨날 뒤에 앉으면 불공평하니까 일주일씩 자리 바꾸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래를 봅시다. 그래서 소영인에 반해서는 결국 결론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다. 추가됐네요. 이건 이제 합의한 거죠, 서로. 시력 좋지 않은 친구들은 키가 크더라도 앞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공평하게 앉기로 했다. 이게 결론이네요.
자, 이렇게 소영이네 반 친구들이 학급 회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부터 형광펜 또는 두꺼운 사인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함께 결정한 일은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 비록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함께 결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꽤나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용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인정하고 포용은 이제 감싸 안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를 잠깐 펼게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글씨 좀 크게 쓸게요. 1번이 뭐였죠? 네, 관용. 관용은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자,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자, 그 다음 비판적 태도. 비판적 태도라는 거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에 틀린 점이 있는지 아니면 맞는 점이 있는지, 그 의견이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적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그 사람 말이 정말 맞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세 번째. 양보와 타협. 양보와 타협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보와 타협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적을게요. 배려하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 말들 중에 뭐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키 순서로 안 짜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이 친구의 말은 관용에 해당할까요? 비판적 태도에 해당할까요? 양보와 타협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죠. 다른 의견이라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관용에 해당하겠죠? 내 의견은, 이렇게 도라고 했으니까 내 의견은 이건 아니지만 이 의견도 괜찮은 것 같아. 인정하는 게 관용. 그 다음, 키가 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비판적 태도. 어떤 친구가 키가 큰 친구는 뒤에 앉아야 된다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그 말이 옳은가? 그렇게 하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적 태도에 해당하겠죠? 다음,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이 말은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양보와 타협에 해당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키 순서로 앉자는 친구와 시력대로 앉자는 친구의 의견을 중간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양보 그리고 타협이죠. 키 큰 친구들도 키 작은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고 시력이 좋은 친구들,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서로 양보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 하나예요. 실천이죠, 실천. 함께 결정한 일은 따르거나 행동하는 것. 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줄 게 있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토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토론은요? 아마 둘 다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있으면 대단한 거고, 없으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토의는 둘 다 토자로 시작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학급 회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토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의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서로 견져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해결책을 점점점 찾아가는 협동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협동이라는 말이 가장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 중에 제일 좋은 의견을 찾고 아니면 바로 그 제일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까 학급회의에서 한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그러면 앞으로 빼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의견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토론은 일반적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이 대립하는 의사소통이에요. 찬성팀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반대팀에서는 그 의견에 반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의사소통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은 토의에 비해서 더 경쟁적입니다.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나요? 토론은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대립해요. 이거는 가장 좋은 의견 찾기. 찬성팀은 반대팀에게 또 반대팀은 찬성팀에게 서로 상대방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또는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론이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보기, 대화, 토론,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관용, 실천, 참여, 공동의 문제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엇이 발생할까요? 5초. 네,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공동이라는 거겠죠? 공동의 문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무엇과 무엇으로 의견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화와 토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무엇의 태도가? 네, 아까 전에 배웠죠. 나랑 다른 의견이라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관용이죠. 또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따져 살펴보는 거. 비판적 태도죠. 또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결정한 사항은 따르거나 그렇죠.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